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 객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배웠던 거는 웬만하면 어제까지 복습을 잘 완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먼저 같이 보면서 살짝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제 보통 OOP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안 하고 OOP라고 검색만 해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거의 약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 그 풀네임까지는 알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냥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데 뭐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인식하고만 계시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객체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좀 더 다양한 이제 어, 개념들을 숙지를 한 뒤에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요, 처음 읽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 글들을 읽어본다고 해도 사실 얘가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거를 결국엔 배울 거니까 배우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질 거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개념을 배우고 다시 한번 읽는 거랑 안 읽어본 상태에서 개념을 배우고 읽어보는 건 또 달라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재정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냥 모른 채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간혹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웬만하면 꼭 한 번씩은 많은 글을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 중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은 애 하나 골라서 그 글 하나만 쭉 보셔도 돼요. 물론 그 글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된 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로잡아 드릴 수는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 객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일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도 객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도 객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혹은 뭔가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이걸 다 객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인 객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살짝 옛날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면, 이제 원래 프로그래밍에는 객체 지향이라는 게 없었어요. 좀 애매했어요, 개념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제 가장 시초가 되는 게 보통 이제 C 언어라고들 알고 계시죠? 맞는데 이 C 언어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얘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 언어는 애초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죠. 지양 같은 경우가 하지 말란 얘기고, 그쵸? 이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C 언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객체 지향이 아니었고 절차 지향이었는데, 이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컴퓨터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개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킬 때 컴퓨터의 입장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 사람의 입장보다, 만드는 개발자의 입장보다 좀 더 컴퓨터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함수나 이런 것들의 순서에 따라서 차곡착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절차 제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C 언어에서도 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고, 그 구조체라는 개념 때문에 객체랑 유사한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었다, 이게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제 자바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객체 지향이에요.
이 두 언어가 이제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자바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C 언어가 절차 지향이었고 자바는 객체 지향인데, 그러면 C가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대요. 자바는 얘는 좀 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C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함수, 데이터 딱딱 분리를 시켜놓고 함수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 이런 방식들만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가 이 프로세스를 읽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바에서는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C 언어는 이제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고급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뭔가 말만 들었을 때에는 클래스가 좀 낮아 보이고 그레이드가 좀 높아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급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편의성을 가지는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급 언어가 좀 더 편하겠죠? 얘는 그냥 여긴 뺍시다. 여기서 말하는 저급은 편의성, 사람 기준으로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애초에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 거니까. 근데 고급 언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편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바, 파이썬이 C보다 프로그램들이 무거워요. 왜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급 언어, C 언어를 가지고는 보통 인베디드 OS 쪽 작업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걸로는 이제 웹이나 앱 같은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언어마다 특화되어 있는 개발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고, 뭐 공용 어느 정도 혼용은 가능하지만 딱 메인 분야들이 정해져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OOP에 대한 얘기는 뭐 객체를 공부하면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객체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이걸 하나 코드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거 한 줄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공간, 이거 하나의 공간이죠? 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 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부터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하나의 공간이다 라는 이 워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이런 데이터만 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넣겠다 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얘가 왜 중요했는지 객체를 들어가면서부터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자, 변수에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간다. 자, 하나의 공간이니까 당연히 값은 하나밖에 못 가져요.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집니다. 자, 이거를 왜 지금 객체 배우기 전에 갑자기 오랜만에 또 꺼냈냐면 제가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일단은 보세요. 자, 이거 한 줄은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한 거죠. 이거 한 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랑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당연히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똑같은 형태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만큼이 변수 선언이었고 변수 초기화였습니다. 얘는 뭐겠어요? 변수 선언이에요. 여기 타입 부분이 이 앞에 있는 얘가 int라고 하는 녀석이 데이터 타입 정해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사용이 됐죠. 그거 말고는 사실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는 게 쓰인 건 맞지만 사실 인트라는 것까지는 알고 이 대가로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모양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줄은 여기 뒤에 있는 키워드가 뭔가 막 쓰여 있어서 처음 보는 모양이긴 해도 결과적으로 대입연산자가 쓰였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죠. 여기서의 A는 값이에요? 그 공간이에요? 공간이죠. 제 할당을 위해서 얘를 불러온 거잖아요. 공간으로 쓰려고. 얘는 뭐겠어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니까 공간이겠죠? 그 공간에 이러한 값을 넣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동안. 대입연산자니까. 이 녀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변수를 초기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양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객체를 배운다고 했고 객체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배열은 뭐냐? 자바 안에 이제 객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엄청난 큰 범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게 자바에서의 객체예요. 이 객체라고 하는 녀석의 안쪽에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많은 객체 종류들 중에서 지금 배열이라고 하는 애를 첫 번째로 배워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배열. 수학에서의 배열. 뭐 하는 애죠?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덩어리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바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건 배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객체가 그래요. 객체가. 객체는 다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이 변수한테 넣어주는 초기화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객체가 뭐라고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죠. 근데 우리 방금 위에서 변수의 값이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가져요. 근데 객체를 넣는다라는 거, 객체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대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순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둘 다 맞는 말이 어떻게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배워 나갈 거고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진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복수개의 데이터를 안 다룰 때도 써도 되긴 해요. 다만 효율이 좋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변수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 뭐가 달라요? 자, 이 녀석은 정수예요, 정수. 우리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터블, 캐릭터, 불린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우셨어야 되는 그 8가지 정수형 데이터죠? 얘는 뭐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거 뭐예요? 정수죠? 이 뒤에 있는 대괄호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 변수는 정수 어쩌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겠죠? 이 인트까지가 정수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인가요? 제가 저번에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방금 제가 읊었던 그 8가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데이터 타입은 무슨 타입이다?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얘는 그러면 그냥 인트까지만 있는 게 기본 자료형 8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 뒤에 대괄호가 붙어있는 이 녀석은 아니겠죠. 이런 건 없었어요. 8가지 안에. 그러면 얘도 참조형 타입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타입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 녀석 이 int라고 하는 건 정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정수 중에서도 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수라는 건 하나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넣었으니까. 자,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녀석은 정수들을 의미합니다. 얘는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배열이죠. 자, 배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객체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배열을 배우고 있는 상태. 그 배열에서 데이터 타입을 정수들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 줄을 읽었을 때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요.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한 거죠. 그럼 얘를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ARR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 하나의 공간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언 부분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읽어놓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들고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사용한 ARR이라는 이 변수 이름은요. 얘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애를 보통 우리가 어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레이의 약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변수를 가지고 어레이라고 읽어도요. 이 변수를 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열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럼 일단 만드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선언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얘는 당연히 변수 이름일 거니까. 대의면 산자 나왔고, 자, 이거. 우리 이거 본 적 있나요? 제가 저번에 이클립스를 딱 설치하고 나서요. 여러 가지 단축키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라고 하는 단축키를 설명드렸던 시점에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단축키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썼던 코드 한 줄에 이 new라는 애가 있어요. 그때 이런 코드를 썼었거든요. 그때 이 한 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new라는 애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new라는 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new라는 애의 색깔이 어때요?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 int 이 녀석과 동일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들은 이런 색깔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변수 이름을 지어놓은 거 봐도 이거 약간 갈색빛을 살짝 띠고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 형태인데 이 녀석은 색깔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얘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기능을 가진 형태로 예약되어 있다라고 해서 예약어라고 부르긴 합니다. 명칭이 그래요. 예약어. 근데 그냥 키워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다.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 new라고 하는 애는 자바로 작성하는 코드 그 어디에서 이 new가 튀어나와도요. 얘가 가지는 의미는 똑같아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new가 쓰였다. 그러면 그냥 그 new를 보자마자 아 객체 하나를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new를 쓰지 않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new를 사용하면 무조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그럼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new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얘를 볼까요?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뭔가 변수 이름 앞에 적어줬던 데이터 타입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는 있는데 얘랑 다른 점이 대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new라고 하는 키워드의 뒤편에 사용이 됐어요. 자,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이나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ew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나 형태.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내면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을 가진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읽어보면요. 공간을 만들고, 얘를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변수도 만드는 거고 이제 바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객체도 어떤 걸 만들어 내야 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넣겠다라는 표현을 일단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 배울 때 대입연산자니까 계속 넣겠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고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A는 10이라는 말을 최대한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넣겠다, A는 10을 뭐 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 개념이 또 바뀌어요. 객체는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개념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떠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그림을 통해서 객체라는 녀석의 형태를 좀 이해를 해보고 이 단어를 바꿔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거는 보세요. 자, 위에 있는 int a는 10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얘네들의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상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상한 게 10, 20, 30이 맞나요? 혹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뭔가 잘못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까요? 뭐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거나 일단 여기서 빨간색 에러는 없으니까 뭐 컴파일 에러가 나진 않을 거고 그러면 혹시 문제가 있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했던 익셉션 같은 게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 배운 거였으니까 아직. 근데 일단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출력이 잘 됐는데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이 답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형태가 불러다가 값을 넣고 있고요. 그 넣어져 있는 값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형태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겠죠? 그쵸? 여러분들은 변수라는 거를 사용해서 뭔가 값을 넣고 그 값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미 객체를 다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객체한테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 값을 꺼내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가 보세요.
이 ARR, array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썼는데 이건 누구 부른 거예요?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겠죠. 근데 이 녀석 변수 이름은 이 array가 끝인데 대괄호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숫자까지 넣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겨먹은 변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얘는 변수가 될 수 없거든요. 선언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만큼이 변수를 불러낸 것일 거고 이 뒤에 있는 애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값을 넣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넣어져 있는 이 변수라는 녀석을 여기다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게끔 불렀으니까 값으로 쓰인 거겠지. 그렇게 유추를 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를 배울 때 이제 처음 객체를 배우는 거니까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객체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 그림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객체 내용을 연결을 잘 못 시키신다면 생각보다 앞으로 배우는 객체들은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되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려드릴 거고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안 해보고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제가 일단은 이 한 줄에 대한 21번 라인에 있는 이 한 줄에 대한 코드를 그림으로 옮겨 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이 한 줄에 대한 코드예요. 이 한 줄의 코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얘는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큰 네모, 바깥에 있는 이 네모, 얘는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기 위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객체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얘는 별도의 이름을 딱히 가지진 않아요. 그냥 배열이라는 녀석인데 이 배열이라는 녀석 객체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얘는 뭐겠어요? 이 ARR. 이거 변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의 타입은 int 들인 거고요.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고 객체예요. 그리고 변수한테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거 이 한 줄의 코드 바로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변수 a고요. 타입은 int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이게 a int 타입의 a int는 안 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제가 이제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 이게 이 한 줄의 코드입니다. 선언하고 초기화. 근데 지금 얘는 이거랑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넣겠다라는 표현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객체가 만약에 이 10이라는 값처럼 변수에 쏙 들어가는 개념이라면 사실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될 게 아니라요.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변수라고 하는 녀석과 객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놨죠. 변수는 좀 작은 네모를 그려놨고 이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큰 네모를 그려놨어요. 이거 여기 안에다가 이 칸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크게 그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크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얘네 둘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객체라는 녀석은 변수에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앞으로 객체를 활용해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상해질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절대로 객체가 변수에 직접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들은 이 각각의 네모들 얘네들은 왜 제가 3개를 그려놨을까요? 이건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안에 숫자 3이니까.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이 객체 그림을 많이 그릴 건데 그릴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객체 안에 있는 이런 네모들을 방 혹은 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방 하나, 한 개, 뭐 한 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방이든 칸이든 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객체는 방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3개짜리 방으로 만들어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방을 3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방들한테는 제가 숫자를 하나씩 써놨죠. 숫자. 이 숫자는 해당 방을 찾아갈 수 있는 고유한 방 번호가 될 거예요. 이건 개발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알아서 부여받는, 그러니까 방이 생겨나면 무조건 순서대로 부여받는 고유한 방 번호예요.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인덱스라고 부를 겁니다. 인덱스. 자, 진짜로 사용하는 명칭이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따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했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고 배열 객체 만듦과 동시에 알아서 부여받는다라고 했어요. 방이 3개니까 0, 1, 2라고 만들어진 건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1, 2, 3이 아니라 0, 1, 2일까요? 음, 오,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 그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인덱스는 그냥 무조건 0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0번부터 시작하는 건 어떤 언어를 공부해도 다 공통이에요. 인덱스는 0번부터.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덱스는 그냥 0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드에다가 3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방이 3개가 만들어진 거고 그 방들이 0번부터 번호가 시작을 할 거니까 0, 1, 2로 부여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방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인덱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이랑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나중에 반복문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할 건데 우리 그동안 반복문 쓸 때는 구구단 찍는 것 때문에 int i를 보통 1로 놓고 시작을 했죠. 그 초기 값을.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걸 사용해서 반복문을 돌릴 때에는 i의 초기 값을 0으로 보통 놓고 시작을 해요. 0번부터 인덱스가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얘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니다. 얘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녀석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는 쓰죠. 글씨를 제가 못 쓰니까. 자, 이 녀석은 디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네모는 아니고 살짝 둥글게 깎아놓은 네모인데 이 녀석의 이름은 디스예요. 디스. 자, 이 디스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객체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객체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해 갖고 있는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TV가 있어요, 집에. 그 TV의 본체에도 버튼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전원이라던가 음량, 채널 이런 버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리모컨 같은 게 없어도 TV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눌러도 얘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한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스.
객체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위해 갖고 있는 버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디스라고 하는 애를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리는 상황 속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여기다가 옮겨놨고요. 그리고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자, 얘는 뭐겠어요? 얘는 디스의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부르는 명칭은 아니지만 제가 리모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리모컨. 리모컨은 왜 있어요? 원격 조정하려고 있는 게 리모컨 아닌가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빔 프로젝트를 컨트롤을 할 건데 리모컨이 없어요. 그럼 저는 저 빔 프로젝트 밑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저 기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리모컨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디스라고 하는 애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본체에 붙어있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본체에 붙어있는 리모컨을 똑같이 복사해서 변수한테 전달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끔 애초에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원격 조정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러면 누가 동작해요? 만약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어떠한 버튼 하나를 눌렀어요. 이렇게 띡.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겠죠. 이 녀석이. 왜냐면 얘가 이걸 이 버튼을 누르면 원격 조정이 돼서 결국 이 녀석이 눌린 것처럼 판단이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었으니까 객체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직접적으로 객체를 넣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객체 하나를 만들고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객체는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객체가 너무 커서 변수라는 공간에 못 들어가요.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만들어지는 위치랑 얘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물리적으로 좀 멀어요. 이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램이라고 하죠. 이 램이라고 하는 부품에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받게 돼요. 변수를 만들어서 쓰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이렇게 지역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렇게 할당받는 위치가 이 녀석이 할당받는 곳과 얘가 할당받는 위치가 많이 멀어요. 애초에 붙어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못 들어갈 거고, 근데 크기가 비슷하지도 않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원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게 한계예요, 한계. 더 이상의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버튼이 몇 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입니다. 왜? 이 객체가 가진 방이 몇 개? 3개. 그럼 이 방 3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방 말고도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응당 TV라면 있어야 하는 버튼들,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하는 버튼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객체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만들어낸 객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방세개에 대한 버튼, 이게 메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버튼 몇 개 있겠어요? 복사본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컨트롤해서 결과적으로 이 객체를 컨트롤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인 거예요. 자, 변수를 불렀죠.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녀석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 뭐 들고 있다고요? 복사된 리모컨 들고 있다 그랬죠. 자, 리모컨은 하나예요? 리모컨은 하나죠? 리모컨이 여러 개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변수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리모컨이죠. 리모컨은 하나고 변수에 들어있는 건 리모컨이고, 그럼 이 개념이 안 어긋났네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를 변수에 연결했지만 이 개념을 거스르지 않은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리모컨만 받았으니까. 근데 그 리모컨은 결국 하나니까. 버튼이 많이 달려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리모컨이라는 덩어리 자체는 하나였으니까. 그럼 얘는 하나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를 변수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어레이를 불렀습니다. 어레이가 갖고 있는 거 뭐다? 리모컨이다. 자, 그럼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한 게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이 대괄호라고 하는 게 나 리모컨 누를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안에 숫자를 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 리모컨에서 0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이 전파를 타고 쭉 오겠죠. 와서 여기에 있는 똑같은 0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이 얘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의 방 고유 번호가 0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찾아와요. 왔을 때 얘가 하는 일이 10이라는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대입연산자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10을 넣는 게 아닙니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10을 저장하는 형태. 자, 그러면 10. 그 다음 줄 1번 버튼 눌러서 전파 타고 와서 1번 찾아가면 얘를 올 거고 여기다가 20 이렇게 여기 밑에 30이겠죠? 자, 이렇게까지 적은 게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값을 넣는 행위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하는 이 상황은 값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값을 꺼내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버튼을 누르고 있다. 대괄호를 썼으니까. 자, 버튼을 누릅니다. 0번 버튼 눌렀어요. 전파 타고 또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찾아갔는데 여기다 어떠한 값을 넣겠다가 아니라 이 녀석 가져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 값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문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결과는 이 그림처럼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뱉어준 거예요. 객체의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다른 객체를 배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방금 만든 객체는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정수 말고 뭐 예를 들어 문자열이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소수가 붙어있는 실수라던가 안 되는 게 지금 에러로 벌써 보이죠? 왜? 왜 안 되겠어요? 정수형 데이터들밖에 못 넣게끔 만들었는데 정수형 데이터가 아닌 녀석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도 타임 미스매치예요. 왜냐면 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0번 방은 정수들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놨는데 더블 타입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방들이 하나의 다 하나하나 각각이 인트 타입의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숫자로만 만들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내면 얘가 가진 개념 자체는 int 0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각각의 방들이 int로 고정됐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얘도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럼 변수가 가지는 특징들은 얘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고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출력 결과 뭐 나오겠어요? 10, 40, 30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변수 취급이니까 얘네들도 각각 하나씩 값을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지금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는데 다시 불러다가 놓고 여기를 너 20 나가봐 나 지금 40 쓸 거야 라고 덮어 씌운 거니까
재할당시킨 거죠. 그러니까 값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개념 완전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정수들이라는 int하고 대괄호를 쓴 이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참조형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 아이트, 쇼츠, int는 위에 했으니까 빼고 롱, 플롯, 버블, 캐릭터, 블립 이런 녀석들. 지금 변수 선언했는데 어때요? 다 되죠? 다 돼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요, 데이터 타입을 먼저 적어주고 나서 대괄호를 붙이면 해당 데이터 타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 자료형 타입 7가지, 인트 포함 8가지 대괄호 붙였더니 문제 없죠. 실제로 다 사용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자열 다룰 때 많이 쓴다라고 했던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타입 동일합니다.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타입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임포트 때문이고 그냥 대괄호를 붙이면 해당 타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로 만들 거야 라고 되게끔 자바가 JDK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네들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진짜로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다라고 하면 new라는 키워드 써야 될 거고 당연히 앞에 있는 타입과 매칭을 시켜줘야 될 거고 모양은 내가 원하는 모양 적어줘야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int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new int 3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얘네 그 각각의 방들이 int 타입만 수용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변수는 바이트들밖에 안 된대요. 그럼 타입이 안 맞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고요. 이건 당연한 개념. 자, 그럼 일단 1교시 이렇게 하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객체 얘기할 겁니다.